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잘 보내셨죠?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긴 옷 꺼내기 바쁜 날이 되었는데요. 올 여름 이렇게나 길더니 갑자기 가을이 와버렸어요. 이번 여름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추석에도 너무 더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원해지더니 또 어제 오늘은 정말 이렇게 갑자기 추울 정도로 날씨가 급변했어요. 10월달이 오면서 이런 날씨가 당연하긴 한 건데 날씨가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니까 가을이 짧아졌다는 것도 슬프고 또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나라여서 참 좋았는데 이상기후 때문에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졌다는 게 참 반성해야 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시원한 가을이니까 이 가을 정취를 마음껏 누려보자고요. 이번 겨울이 아주 춥다고 하니까요. 미리 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밤낮 기온차가 크고 쌩쌩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기 때문에요. 긴 옷 꺼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아직 긴 옷 입기는 좀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반팔을 입으시더라도 위에 걸치실 수 있는 가디건이나 난방이나 그런 것들을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런 날씨에 감기가 굉장히 세게 많이 걸리시거든요. 여러분들과 2024년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 3개월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고 행복하게 보낼 생각에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그림 이야기를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 곡 듣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입니다. 거리에 오겹쳐진 그녀 모습 속에는 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거리에 일렁이는 그녀 모습 속에는 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 모습 속에는 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벤치에
웃음 속에는 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머린 아픈데 너는 없고 그때 또 차오르는 네 생각에 어쩔 수 없는 나의 맘 그때의 밤 나에겐 사랑이란 게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라라라라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첫 번째 곡은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는요. 저번 주에 못다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로 카라바지오입니다. 저번 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카라바지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카라바지오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지오였습니다. 그는 16세기에서 17세기의 전원기에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에서 활약한 바로크 회화의 개척자입니다. 활동 초기의 정물, 장르화와 이후 완숙기의 가톨릭 교회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종교화들에서 그는 대담하고 개성적인 구성과 자연주의적인 인물 묘사, 연극적인 강렬한 명암대조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고유의 양식을 확립시킨 화가입니다. 17세기 초 전 유럽에서 수많은 추종자를 낳은 그의 양식은 르네상스의 고전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조형 언어였고 그가 만든 바로크 미술의 어휘와 문법은 이후 등장하게 될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루벤스,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등의 회화 세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활동한 더 유명한 미켈란젤로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카라바지오라는 별명은 밀라노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그의 부모님의 고향입니다. 화가의 아버지 페르모 메리시는 밀라노와 카라바지오에 거처를 두고 있었던 카라바지오 후작 프란체스코 스포르자의 집사이자 건축가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카라바지오가 5살 때까지 밀라노에 거주하다가 전염병을 피해 1576년 카라바지오로 이주했으나 이듬해에 아버지가 사망했고 13살이 되던 1584년에 밀라노에 돌아와서 티치아노의 제자로 알려진 화가 시모네 페테르차노와 4년간의 도제 계약을 맺고 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19살이 되던 1590년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1592년에 여동생
그리고 후에 사제가 되는 남동생과 유산에 대한 최종적인 분배를 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 카라바조에 갔고 이후 다시 고향을 찾을 기회는 없었다고 해요. 그 후 화가는 당시 유럽 예술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갔는데 정확한 시기나 경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자료는요, 17세기에 쓰여진 화가의 열전들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판 만더, 만치니, 발리오네, 벨루리가 출판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카라바조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었고 사실과 다르거나 서로 모순되는 정보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들이 모두 동의하는 사실은 그의 성품이 그가 예술가임을 감안하고도 극도로 이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 종잡을 수 없는 행동, 신랄한 언설, 폭력적이고 자유분방한 생활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39회의 짧은 생애 동안 15번이나 수사 기록에 이름을 올렸고 감옥에 갇힌 것도 7번이 넘으며 탈옥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혐의는 폭행, 기물파손, 명예훼손, 불법 무기 소지, 살인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에나 볼 수 있는 광기에 사로잡힌 천재 예술가 유형의 이런 삶은 20세기 들어 대중적으로도 많은 흥미를 끌어 그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졌고 서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인생 편력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술적 성취를 낳고 좋은 평가를 받은 화가입니다. 이렇게 카라바조의 삶을 짧게나마 알아봤는데 정말 폭력적이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네요. 그의 그림들을 실제로 보면요, 약간 폭력적이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그게 약간 화가의 성품이 그림에 반영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카라바조의 다양한 장르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입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하늘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눈을 꺼가 나본다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카라바조의 종교화는 주제와 양식의 조화를 문제 삼는 주문자에게 거부당해서 다시 그려진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그는 기존 질서와 불화하고 당대인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소 가장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그림이 가진 장점은 당대의 주문자나 대중 모두에게 잘 파악되어 인기를 끌었고 그의 작품이 가진 특징은 그 시대의 정서, 특히 가톨릭의 주된 관심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의 미술 양식은 종교를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가톨릭이 요구했던 반종교 개혁의 시대 정신을 담아낸 거죠. 거부된 몇몇 작품의 경우도 곧바로 다른 소장가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무리를 일으킨 작품을 찾자면 작품 성모의 죽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는 붉은 휘장이 젖은 실내에 눕혀진 성모의 시신, 그를 둘러서 슬퍼하는 예수의 제자들, 그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입니다. 복음서 외경에 따르면 성모는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 없이 숨을 거두었고 그 후 3일 동안 잠을 자듯 평화롭게 누워있다가 승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모의 죽음 주제 그림은 잠이라는 뜻의 도르미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본래 가르멜 수도회의 교회 산타마리아 델라 스켈라의 체루비니 체프를 재단화로 그려져 설치까지 되었지만 곧 철거되고 말았다고 해요. 철거된 이유에 대해 기록자마다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 성모가 맨다리를 드러낸 단정치 않은 모습이라는 설, 모델이 화가의 애인이었던 매춘부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창녀였다는 설 등이 있었습니다. 또 여인 중에 가장 복된 마리아의 죽음을 치장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 성자의 죽음이 평범한 사람의 죽음과 너무도 닮았다는 사실이었다고 해요. 마리아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던 가르멜 수도회로서는 모델이 창녀라는 말까지 나오는 작품을 재단에 두고 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부다간 다른 작품들처럼 이 그림도 곧 다른 주인을 찾았는데요.
당시 로마에 체류 중이던 루벤스가 자신의 후원자인 만토바 공작에게 구입을 권유했지만 결국 작품은 찰스 1세의 손에 들어가 영국으로 갔고 후에 루이 14세에게 매각되어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작품 제작을 전후한 시기에 카라바지오는 특히 많은 범죄 사건들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업 속도는 빠른 편이었지만 꾸준히 작업하지 않아 작품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름쯤 작업을 하면 한두 달은 칼을 차고 하인과 함께 테니스 경기장 등을 다니며 싸움이나 논쟁에 끼어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1606년 5월에는 내기 테니스 경기를 하다가 싸움이나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이고 본인도 큰 부상을 입게 됐죠. 그는 나폴리로 도주했다가 1607년에 말타 섬으로 갔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도망자 처지였지만 카라바지오는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고 그에게서 그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줄을 이어 그는 머문 곳마다 그림과 추종자들을 남겼습니다. 나폴리를 떠난 그가 도착한 말타는 로마로 압송되던 사도 바울의 배가 난파했다가 구조된 곳으로 성서에 등장하는 유서 깊은 섬입니다. 이 섬은요, 십자군 시대 이래의 남성적, 군사적 문화가 지배한 기사들의 섬으로도 유명하죠. 1565년에는 120명의 기사가 오스만 투르크에게 죽음을 당해 순교 영웅의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라바지오는 이곳에서 기사가 되어 말타의 십자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본래 귀족만이 기사가 될 수 있었지만 특별한 공헌이 있을 경우 귀족이 아니어도 자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기사자귀가 살인죄에 대한 교황의 사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 시동과 함께 있는 알로프 드 위냐쿠르는 카라바지오를 말타의 기사가 되게 한 작품입니다. 모델인 위냐쿠르는 프랑스 출신의 용병대장으로 말타 기사단의 단장이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갑옷을 입은 그는 친절하면서도 남자다운 표정으로 지휘관의 곤봉을 들고 직무에 어울리게 먼 곳을 주시하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S. 조너비의 타임리스입니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에 관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I don't wanna say goodbye.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부디 하루빨리 좋은 사람과 행복
다만 내 마음속에서 널 뽐낼 것 같아.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이젠 멀어져 가지만 잠시였지만 태어나 좀 자란 듯한 건 내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를 사랑했던 일. 서로가 하나씩 이별의 선물을 나눠간 거잖아. 난 마음을 준 대신 넌 내게 추억을 준 거야. 다시 또 나를 살아가게 할 거야. Never ending, never falling My girl, 날 아프게 했지만 울게 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고마워. 인간은 그날 내가 가져갈 추억 만들어줘서.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S.조원업이의 타임리스였습니다. 이어서 작품 시동과 함께 있는 알로푸드 위냐쿠르에 나오는 기사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위냐크르 단장 옆에는 헬멧과 외투를 들고 기사단의 십자가를 단 시동이 서 있습니다. 기사를 시동과 함께 등장시키는 초상화는 베네치아나 콤바르디아 회화의 선례가 있으나 이 작품의 경우 시동의 인상이 주인공마다 강렬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동시에 다시 한번 그의 성적 취향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 이후로 화가는 바탕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인물도 빠르고 간략한 붓질로 처리하는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1670년 루이 14세에게 팔렸는데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18세기부터 보수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20세기에는 카라바조 진작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죠. 하지만 루브르에 걸린 이 작품은 반아카데미적 성향을 가진 많은 화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들라크루아가 루브르에서 이 작품을 보고 시동을 베껴 그린 드로잉을 남겼고 마네도 이 소년에게 영감을 받아 작품 칼을 가진 소년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카라바조의 바로크는 이후에 등장하는 반고전주의, 반아카데미적 성향의 모든 미술, 즉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등의 기본 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상화에 만족한 위냐크루의 도움으로 1608년에 카라바지오는 말타의 기사가 되었으나 6개월도 안 되어 다른 기사와 싸움을 벌여 기사단에서 제명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탈옥하여 시칠리아 섬으로 도망갔는데 이어 1609년에는 나폴리로 갔고 거기서 보복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을 받아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다 배가 정박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오인되어 이틀간 투옥되었고 감옥에서 나와 걸어서 로마로 가다가 포르토 에르콜레에서 열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시신은 공동묘지에 묘비도 없이 묻혀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해요. 이때가 1610년,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카라바지오는 잔혹한 장면, 특히 참수 장면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페르세우스가 목을 자른 메두사,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살로메의 청에 의해 목이 잘린 세례 요한,
골리앗의 머리를 벤 다윗 등 목이 잘리는 것을 묘사할 수 있는 주제는 모두 한 번 이상 다루었고 매 작품에서 특유의 사실적 묘사로 선율이 뚝뚝 떨어지는 잔인한 광경을 연출시켰습니다. 이단자로 몰린 사람이 화형당하고 흉악범의 몸이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잘리고 잔인하게 죽은 순교자의 이미지가 즐겨 그려지던 병적인 잔혹 취미가 만연한 시대의 대표 화가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런 잔혹하고 뭔가 잔인한 또 사실적인 그림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뭔가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뭔가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그림을 즐겨 그린 카라바지오는 뭔가 평소의 심성, 뭔가 내재된 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주로 많이 그렸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합니다. 작품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은요, 나폴리에서 제작된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입니다. 말년에 도망다니면서 제작한 많은 작품들처럼 이 작품의 화면도 어둡고 붓질은 속도감 있고 거칩니다. 이전에 그렸던 같은 주제의 그림과 다른 점은 이런 양식만이 아닙니다. 승리자 다윗의 슬픈 듯 어두운 표정은 설레덥고 성서 텍스트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성서에 의하면 다윗은 선한 승리자고 골리앗은 악한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분위기는 다윗의 처형에 골리앗이 희생된 듯한 모습인데요. 다윗은 골리앗의 잘린 머리를 보며 모두에게 닥칠 죽음을 명상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17세기부터 이 작품은 화가의 자전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목이 잘린 골리앗의 얼굴이 화가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참수의 희생자로 묘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해요. 참수되고 있는 세례 요한, 방패 위에 그려진 메두사의 모델로도 자신의 얼굴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메두사는 목이 끊어졌으나 아직은 살아있고 남을 두렵게 하는 동시에 자신도 공포에 질린 모습입니다. 목이 잘린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이 또한 굉장히 섬뜩한데요. 무슨 생각으로 어떤 배경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렸는지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위너의 아일랜드입니다. Baby 떠나자 둘이서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무인도 Come on my girl 자꾸 망설여진다면 Don't worry 네가 무서워 두려워 주저하는 거다 Make that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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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을 위한 수평선 위의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선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떠나자 아일랜드 저차기 저 파도와 함께 다가와 나에게 내 품에 all in 다가와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나에게 저짝이 저 태양과 함께 들어와 나에게 뜨겁게 걸린 떠나자 아일랜드 우리의 아일랜드 아일랜드 저짝이 저 여자 수발에 시원한 샴페인 I'll be your island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석양빛 너의 미소가 좋아 칵테일식 하듯이 너와 소파 위에 서서 뛰고파 샤메샤메야 샤메샤메야 hey 운전하고파 너의 매끈한 yeah Love and go I make that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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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을 위해 수평선 위에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선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있으면 어두워지니까 어서 불을 지펴 여기 nobody knows 우리 둘만의 song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사랑의 불을 지펴 우리의 아일랜드 저기 저 여자 수만의 시원한 샴페인 I'll be your island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위너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카라바지오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그림을 그렸는지, 또 목이 잘린 사람의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를 조금 알아볼게요. 골리앗의 목을 든 다윗의 모델은 그의 조수이자 동성애 상대라는 설과 화가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의해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것이죠. 화가는 평생 자기 가정이나 집을 가져보지 못하고 떠돌면서 각종 폭력 사건으로 인한 불안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는 극도로 긴장된 생활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가한 폭력과 받은 폭력에 대한 기억, 살인으로 인한 죄책감과 도망자로서의 불안감에 늘 시달렸던 그는 스스로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내려서라도 안정과 휴식을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가 왜 잔인한 그림들을 그토록 많이 그렸는지 조금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카라바지오 하면 강한 명암 대비로 유명한데요. 그것을 키아로스쿠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강한 명암 대비로 만들어지는 드라마틱한 빛과 연극성, 그리고 강렬한 감정의 파토스를 과감하게 표현하여 이후 아르메티샤 젠틸레스키, 조르주 드라루트 등과 같은 추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라바지오는 동성애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항상 가지게 했었는데요. 1971년 도널드 포스터가 카라바지오의 호모에로틱한 초기작이라는 논문을 출판하기 전까지 카라바지오의 성 정체성은 미술계에서 별다른 의문점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요. 포스너가 의문시했던 것은 1971년까지 카라바지오의 초기 전기 작가도 20세기의 연구자들도 이 작품을 직접 보았던 문인들도 카라바지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적인 남성의 모습, 양성적인 모습, 성적으로 에로틱하게 표현된 남자들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 언급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의문시했다고 해요. 포스너 교수가 흥미롭게 조명한 작품은 바로 작품 도마뱀에 물린 소년입니다. 거기에 오른쪽으로 어깨를 노출한 선정적인 장면이 있었죠. 이 작품은 카라바지오의 작품으로 전칭되는 그림으로 한 작품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고 다른 하나는 피렌체의 로베르트 롱기 재단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두 작품은 오랫동안 카라바지오의 진품인지 아닌지 공반정이 계속되다가 현재는 두 작품 모두 진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너의 주장은 1970년대 이후 제기된 페미니즘 미술 이론과 성 정체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이 출판된 이후 미국 학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퀴어 이론 등을 통해 여전히 카라바조의 작품을 분석하는 학자들과 큐레이터들에게 설득력 있게 수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길버트는 포스너의 논지에 반박하며 카라바조와 두 명의 추기경에서 이러한 논의는 현대의 관점을 과거에 적용시킨 예로 포스너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저자는 16세기의 귀족 남성들은 여성적인 모습으로 치장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계몽주의 이후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남성들은 아름다운 모습 대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여기는 남성성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죠. 특히 그는 카라바조의 위 작품이 라틴어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카라바조가 고전기의 조각처럼 반나체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실제의 답은 카라바조 본인만 알고 있겠죠. 카라바조의 초기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림 앞에 있을 관람객을 바라보며 그림 안의 시선이 그림 밖의 프레임을 빠져나가 관조자의 눈길과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현재 로마의 보르게제 갤러리에 있는 작품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년과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작품 바쿠스, 베를린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승리의 큐피드. 이 작품들을 보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소년의 모습은 에로틱하고 여성화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카라바조의 라이벌인 조반니 바글리오네는 작품 성스러운 사랑 때 세속적인 사랑으로 이 작품에 대해 화답하며 천사가 큐피드를 만나는 순간을 방해하는 악마의 얼굴을 밧조의 얼굴로 표현해 경멸감을 표시했죠. 이에 달리 카라바조는 반쯤 웃는 듯한 웃음이나 에로틱한 입술로 바커스나 큐피드의 모습을 표현하여 동시대 남성을 그린 초상에서는 부재했던 시각적 이미지를 새롭게 재현해냈습니다. 1953년에 제작된 작품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녀는 카라바조가 고향인 밀라노를 떠나 로마에 도착한 직후에 그린 초기작에 속하는데 모델은 카라바조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마리오 민니티의 모습으로 당시 16살 정도 된 소년이었습니다. 카라바조의 작품은 정확한 제작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시칠리아 출신인 민티니가 1953년에 로마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 작품은 1953년쯤에 제작되었으리라 추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미를 떠나 카라바조가 이 작품에서 소년의 움직임, 피부의 빛, 과일의 표면 등을 관찰한다는 점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작품에서 소년이 어깨를 드러내고 과일 바구니를 든 모습은 여성 모델들이 취했던 포즈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박효신의 눈의 꽃입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있다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이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밤마저 깨우면 그대 아픈 기억마저도 내가 다 지워줄게요. 환한 그 미소로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꽃들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누군가 위해 난 살아간다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게 사랑인 줄 배웠어요.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겨울밤 별이 돼 그대를 비췄을 텐데 웃던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우리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놓지 않을 테요. 끝없이 내리며 우릴 감싸요.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박효신의 눈의 꽃이었습니다. 이어서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바쿠스는 머리에 포도잎으로 된 화관을 쓴 어린 바커스가 왼손에는 잔을 오른손으로는 옷의 드레이퍼리를 느슨하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앞에는 과일 바구니와 레드와인 병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카라바초를 후원했던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던 델몬테 추기경을 안 이후에 제작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예배당에서처럼 카라바조의 이 작품도 미술 보존학자가 한 차례 클리닝을 진행했는데 흥미롭게도 포도를 담고 있는 유리병의 유리 표면 위로 이젤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화가의 초상이 숨겨 있었습니다. 또한 바쿠스가 들고 있는 와인잔의 표면 위로 바쿠스 자신의 얼굴을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은밀한 수수께끼 같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카라바지오가 실물의 모델을 보면서도 거울을 이용해서 이 작품을 완성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이는 카라바지오를 폄하하면서도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했던 카라바지오의 라이벌이자 동시대 로마에서 활동하는 미술가들에 대해 쓴 글로 유명한 조반니 바글리오네가 언급한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카라바지오에 대해 기록한 최초의 전기 작가로 카라바지오의 초기작들을 일부 거울을 사용한 예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2001년에 출판된 은밀한 지식에서 영국 화가인 데이비드 호크니는 카라바지오와 베르메르의 작품에 등장하는 시각 방식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한 시각적 효과와 비슷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방식은 카라바지오의 또 다른 작품인 병든 바쿠스 모습을 한 자화상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엿보이며 그림 속의 모델이 관람자를 바라봅니다. 이 작품에서 카라바지오는 자신을 병든 바쿠스로 변모시켰죠. 이 작품은 현재 로마의 보르게제에 소장되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글리오네에 따르면 이 작품 또한 거울을 이용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카라바지오는 1592년 중반쯤 로마로 온 이후 실제로 아파서 산타마리아 델라 콘촐라치에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술에서 병든 바쿠스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모티브였습니다. 왜 그는 우리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지, 왜 상체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의문스럽게 했죠. 바쿠스의 섹슈얼리시티를 반쯤 드러내면서도 또 감추는 행위를 통해 카라바지오는 에로틱한 초창기의 작품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카라바지오가 로마에 도착한 이후 제작한 초기의 작품들은 이러한 성적인 섹슈얼리티를 드러내고 또 은폐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이전의 미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델의 응시와 포즈를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 카라바지오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게이 미술가였거나 혹은 바이섹슈얼이었을지도 모르는 은밀한 젠더의 모호함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은 포스너가 언급하듯이 어린 소년의 모습은 입술이 버려진 채 에로틱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문점이 있지만요. 카라바지오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을 종교화해 표현했다는 점에서 동시대 예술가들과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카라바지오가 1599년 델몬테를 통해 의뢰를 받은 성 마테를 다룬 새 작품은 현재 로마에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교회에 있는 콘타렐리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는 작품 성 마테의 소명과 성 마테의 순교 사이에 위치한 성 마테의 영감을 위해서 처음에는 다른 그림을 교회 측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카라바지오는 지금은 소실된 이 작품에서 성 마테를 지저분한 맨발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농부의 모습으로 묘사했고 천사가 마치 성 마테를 유혹하는 것처럼 표현해 현재 남아있는 작품처럼 최종 수정을 가해야 했습니다. 카라바지오는 과거의 그림에서 우리가 접하는 아름다운 이상미, 고전미는 현재 이곳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며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저급한 모습 또한 순수한 우리의 모습임을 일깨워주는 듯 보입니다. 즉, 그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천국임을 일깨워준 거 아닐까요? 자, 오늘 이렇게 카라바지오의 생애부터 그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그의 성품 또한 알 수 있었고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도 알아봤고 왜 동성애자라는 오명이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단순히 잔인하고 잔혹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좀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